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9월 1일 오전 10시 35분입니다. 가을의 첫날입니다. 저도 뒤늦게 페이스북을 하면서 좀 즐기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재밌게 읽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뭐 여러분 중에 한 분인데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입니다. 대변인이고 이분은 변호사신데 글을 참 재미있게 씁니다. 그리고 유머가 있습니다.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장씨 전입니다. 11시간 전에 올렸었네요. 장씨에서 이 장씨는 읽어보니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더라고요. 장동혁을 내가 처음 만난 것은 2024년 총선 면접 때였다. 장동혁이란 0.5선 초선 의원이 사무총장이 되어 2024년 총선 공천을 위한 면접을 보았더랬다. 0.5선이란 말은 보궐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이야기고, 그러니까 그때 출마를 하고 싶었던 박상수 변호사를 면접을 했다는 뜻이군요. 장동혁이 누군지 궁금하여 검색을 해보니 2023년 1월 당내 선거관리위원 신분으로 나경원의 당대표 출마를 막는 연판장을 돌리던 사람이었다. 나경원 연판장은 친윤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렇게 처음 만난 장동혁과 서울 모처에서 한동훈 대표 전당대회 캠프의 전략회의를 하며 몇 번 더 만났다. 그는 우리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자신이 나경원 연판장을 쓴 이유를 설명하였다. 납득이 안 됐지만 이제 친한동훈이 된 그를 동지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가 그와 만나고 마주친 첫 번째 변신이었다. 그리고 계엄이 있고 탄핵이 있은 뒤 그의 최고위원 사퇴가 있었다. 그는 한남동에 가서 나경원에게 90도로 인사했다. 나경원 연판장을 돌리던 그가 나경원 연판장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던 그가 나경원에게 90도로 인사하던 순간이었다. 그의 두 번째 변신이었다. 그 다음에는 김문수 후보와 기차에서 웃는 사진을 보았다. 그는 김문수 후보의 최측근이었다. 그의 세 번째 변신이었다. 여기서 김문수 후보라는 이야기는 지난 5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뽑을 때의 그 후보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 마구 한덕수와 단일화하라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네 번째 변신이었다. 그리고 열린 전당대회에서 전한기를 두둔하며 김문수 후보와 맞서는 것을 보았다. 결선 투표에서 그는 김문수 후보를 극딜했다. 극딜은 아주 극한적으로 괴롭힌다는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극딜이라는 요사이 인터넷상의 조어가 있군요. 거의 다섯 번째 변신이었다. 김도읍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임명하고 윤석열 면회는 시기상조라 하며 윤석열보다 이재명을 먼저 만날 것처럼 협상 중이다. 그 여섯 번째 변신이 시작되고 있다. 그와 만난 지 1년 6개월여 친윤, 친한, 친윤, 친문수, 친덕수, 친한길, 그리고 다시 중도보수. 무지개 빛깔처럼 7번 색이 변하는 그를 보았다. 난 18개월 만에 7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은 처음 봤다. 너무너무 신기하다. 사람은 맞을까? 7빛깔 무지개 타고 노는 유니콘 같은 거 아닐까? 이런 사람을 표변한다는 말을 씁니다. 표변이라는 말에서 표는 표범을 뜻합니다. 표범의 털 색깔이 아주 아름답게 바뀌는 것을 표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표변이 나쁜 뜻은 아닌데 이게 쓰다가 보니까 표변한다고 하면은 좀 나쁜 방향으로 갑자기
바꾼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굳어졌습니다. 이 표변하는 사람은 아주 특징이 있습니다. 표변하는 사람을 완장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완장찬다는 말이 있습니다. 완장차면 사람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완장이라고 하면은 권력을 믿고 갑자기 무슨 주인 행세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건데, 우리 현대사에서 이 완장의 비극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과 밀착하여 지내면서 한국인을 괴롭히던 사람이 해방이 되자 금방 또 독립투사들하고 가까워지고, 또는 권력의 뒷받침을 받고 해가지고 아주 큰 소리 치면서 살던 사람. 뭐 대표적인 예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잡아서 괴롭히던 친일 고등계 형사들이죠. 이 사람들이 해방 후에 또 다른 권력, 그때는 이승만 권력인데 권력에 밀착해가지고 그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과거의 독립운동 했던 사람을 또다시 괴롭히는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하나의 보고서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 표변이죠. 전형적인 표변은 6.25 때 일어났습니다. 공산군이 들어와서 어느 마을을 점령을 하면은 그 머섬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완장을 채워주었습니다. 이 머섬이 그 마을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지주들을 괴롭히고 하는 과정에서 피를 흘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군이 다시 들어오면은 또 완장 찾던 사람이 이제는 국군의 이 총뿌리 앞에 서게 되는, 그래서 양쪽으로 다 좌우를 거치면서 희생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완장은 어떤 완장이냐 하면은 그 뒤에 권력이 뒷받침됩니다. 그리고 민심이 뒷받침돼야 돼요. 장동혁 당대표가 완장을 차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완장이 무슨 완장이냐? 저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지지자들의 핵심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유튜브는 유튜브대로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려가지고 그걸로 돈을 벌고, 또 이들이 극성이니까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 중에서 부정선거 있었다고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텐데, 거의 단 한 사람도 부정선거는 거짓말이다, 작년 총선, 2020년 4월 총선은 다 공정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부정선거 음모론 비호 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비극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 의해서 당이 접수되고 당의 정체성과 영혼이 컬트 세력의 장악하에 들어갔다, 이 점이죠. 그 세력이 바로 장동혁 당대표를 만들어낸 세력인데, 근데 그게 완장으로서의 힘이 있느냐? 완장을 뒷받침하려면 국민의 지지와 권력의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음모론자들이 국민 지지와 권력을 가질 리는 없고, 그렇다면 장동혁 당대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표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때 표변하는 과정에서 실족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완장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맞이하는 아주 비참한 말로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의 글은 이렇게 상상력을 확대시키고 아주 감칠맛이 나고 무엇보다도 유머가 있는 글입니다. 감사합니다.